한 중년 여성이 학생들 앞에서 현란한 춤사위를 뽐냅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 유행하는 춤입니다. 파란색 점퍼 차림의 이 여성은 대구 북구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후보. 무용을 전공한 박 후보가 유권자의 제안을 받고 촬영한 댄스 챌린지 영상이 SNS에서 엿새 만에 25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이젠 학교 앞을 가면 쇼폼 영상과 사진 촬영 요청에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즐겁게 공부도 하고 생활을 즐겁게 하면 그 즐거움이 꿈도 되고 목표도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대구 수성을 개혁신당 조대원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거 유세를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로 유권자와의 만남을 이어가는 조 후보. 도와주는 이 없이 오로지 휴대전화 하나로 하루 2번 방송을 통해 정책과 비전을 알리고 있습니다. 혼자 2시간 동안 서서 이렇게 판때기 메고 있으면 되게 외롭거든요. 근데 구독자들하고 소통하면서 하면 2시간, 3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캄캄한 밤거리, 한 총선 후보자의 홍보물이 거리를 활보합니다. 자세히 보니 후보자가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얼굴과 선거 구호를 담은 LED 홍보물입니다. 총선 후보자의 뜻밖의 모습에 식당 손님들의 눈이 휘둥그레 커집니다. 대구 수성구갑 국민의힘 주호영 후보는 밤마다 이 같은 모습으로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기해하기도 하고 또 이거 뭐 어두운 데는 길을 밝혀주겠네 하는 분도 있고 메고 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도 가지고 또 주목 효과도 있고 그래서 매일 저녁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얼굴 알리기에 열중하는 후보들.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2030 세대의 투표율이 꼽힙니다. 지금 보실 지지율에서도 이런 성향이 뚜렷한데요. 자, 오늘부터 새로 실시된 총선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나 보도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는 이전 조사 결과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양만희 논설위원, 네. 이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이런 응답자 중에서도 2030 세대의 비율이 좀 낮은 편이고 또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계층 역시 청년층이 많은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그 무슨 투표 의향 물어본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본 것도 있는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네. 네, 지금 뭐 다른 그래프가 좀 준비돼가지고 됐습니다.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앙선관위에서 한국갤럽 의뢰해서 투표 참여 의향을 물어본 것인데요. 네. 4년 전에 비해서 다소 감소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투표 참여하겠느냐 의향을 물어본 거하고 실제 투표는 좀 차이가 있고 아무래도 좀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투표 의향이 다소 감소한 면을 보였다는 점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다음 그래프 보실까요? 세대별로 보면? 세대별로 보면은 18세부터 20대, 30대, 40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50대부터 그 이상은 조금 높아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18세부터 40대가 연령대별로 봤을 때 적극 투표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해석이 나왔었던 것이죠. 네. 다음 보실까요? 정당 지지도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는 것에 대한 물음인데 이거는 다른 여론조사입니다. 연합뉴스가 매트릭스에 의뢰했던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지지 정당이 없음이 26%나 됩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아직 투표 의사를 확정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세대, 이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네, 이 조사는 연합뉴스와 연합TV뉴스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지난달 30일에서 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18세에서 29세까지의 정당 지지도를 살펴봤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자는 이제 지금 2조 심판론에 맞선 정권 심판론과 함께 이 청년층을 겨냥한 맞춤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송영훈 대변인,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청년청을 설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또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청년청을 설치해서 인구부 밑에 두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청년 정책을 전부 다 거기서 이제 컨트롤 타워가 돼서 통일성을 갖고 그렇게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에 이제 저희 국민의힘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정권 교체를 지지해 주신 그 20대, 30대 청년들의 기대와 여망에 많이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미흡함에 대해서 많이 통감하고 있고요. 네. 이제라도 정말 잘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런 정책을 제시를 드렸으니 한번 믿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네, 김준욱 대표님, 민주당에선 2040 세대를 겨냥해서 이른바 실대 취향 저격 공약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2040 세대는 나한테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이 뭔가가 중요하지. 네. 나의 삶이 어떻게 미래에 바뀔 것인가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한두 가지만 소개시켜드리면 주차 빌런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네. 이런 건 지금 우리 삶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난임 치료 유급 휴가 제도를 좀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전기차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 충전 시설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대학생들의 기숙사 5만 호 공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조금 더 내 삶에 도움이 바로바로 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저희가 7개 취향 저격 공약이다 해서 내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만 짧게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그 민주당이 말씀하신 청년 공약들 훌륭한 것들이 많고 대부분 아마 여야 합의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주차 빌런 강력 처벌법 이런 것들 법을 바꾸면 할 수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기존에 180석을 갖고 4년 동안 안 하시다가 왜 이제야 공약을 하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김준욱 대표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민주당이 무슨 법이 안 되면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좋은 법안은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안을 하셨어도 저희가 이거는 여야 합의해서 분명히 통과시켰을 법이고요. 지금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그동안 뭐 했냐 하는 프레임은 이번 정권 심판론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등장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선거용 버스입니다. 유사한 색상과 슬로건으로 쌍둥이 버스라 할 만하지만 각 당의 기호 표시는 모두 빠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정당이 함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기호가 적힌 유세 차량을 쓸 수 없게 한 선거법 조항을 피해가기 위해서입니다. 위성정당이 처음 등장한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은 두 정당의 기호를 버스에 나란히 강조했다가 선관위 경고를 받고 기호를 뺀 경험이 있습니다. 비례정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는다거나 너무 길죠? 투표지가 거기서 유일하게 국민만 보고 찍으시면 됩니다.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 불출마 인사들을 중심으로 두 정당 지지를 함께 호소하는 유세단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4.10 총선! 몰빵! 특히 마이크를 이용해 연설을 못하는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경우 법 위반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선거운동 방식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이크 스피커를 못 쓸 뿐만 아니라 대중연설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구호를 선창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탓에 모정당 유세 현장에서 홍보용 피켓을 들고 말없이 서 있거나 인사만 하는 무건 유세를 하기도 하는데 기형적 위성정당을 낳은 비례대표 제도 탓에 이번 총선에도 꼼수 선거운동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